심플하게 산다 중에 가꾸기 부분을 읽겠습니다. 몸을 가꾼다는 것. 몸이 불편하거나 완벽하게 가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이 충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람은 자신의 결점과 외모 때문에 신경을 쓰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들 앞에서 더 당당하고 밝고 선량할 수 있다. 자신감과 매력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잘 가꾼 모습을 하고 있다. 더러운 손톱, 지나치게 달라붙거나 헐렁한 옷, 땀냄새, 입냄새, 누런 치아, 피곤한 얼굴, 더러운 머리카락은 하루를, 여행을,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 몸을 잘 가꾼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자.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빛날 수 있다. 몸을 가꾸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더 자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가꾸기에 앞서 할 일, 욕실을 정리하자. 욕실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욕실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몸을 돌볼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가능한 한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자. 작은 수첩을 준비하자. 수첩은 체중 필요한 용품의 이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처방을 적어 놓기 위한 것이다. 건강 문제와 병원에 가는 날 같은 것도 물론 적어두어야 한다. 머리 자르기나 치아 관리처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미용과 얼굴 마사지나 손톱 정리처럼 직접 할 수 있는 미용도 잘 구분해야 한다. 건강과 아름다움은 돈을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한다. 머릿속을 정리하자. 모든 것은 상식의 문제다. 다이어트 제품에 큰 돈을 쓰면서 음식은 음식대로 실컷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무엇보다 머릿속과 생활 자체를 정돈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적, 감정적, 의학적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름다워지려면 기본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타민만 몇 박스씩 먹어봤자 소용없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올바르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깨끗이 씻고 충분히 자야 한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행동들은 오래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강과 아름다움은 좋은 습관 없이는 얻을 수가 없다. 몇 가지 의식과 간단한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가꾸기 법칙 하나. 피부를 망치는 낭비는 그만. 깨끗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비누나 로션, 크림이 아니라 피부를 깨끗이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행동 자체다. 복잡한 이런저런 화학 제품은 이제 그만 내려놓자. 화장품 업체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자. 상업적인 제품 가운데는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부는 소화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는 것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낸다. 따라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우리 몸을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도 있다. 피부에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수면, 깨끗한 물,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다.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정크푸드라고 불리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부터 피하자. 당신의 입맛과 식탐이 아닌 건강과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식품을 고르자. 값비싼 관리와 화장품은 필요 없다. 피부 관리는 피부를 깨끗이 하고 영양을 보급하고 보호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물론 간단한 피부 관리에 만족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관리만으로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잡지와 광고의 세뇌당에 휘둘리고 미용에 관한 소문에 속고 비싼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믿고 비싼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피부가 좋은 사람에게 관리를 위해 어떤 제품을 쓰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는 아마 이렇게 답할 것이다. 아, 별거 안 써요. 피부는 몸 상태와 주변 환경,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는 생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신선한 공기를 쐬고 피부를 숨쉬게 하자. 그리고 매일 자신의 활력을 깨워보자. 가꾸기 법칙 둘. 하나의 충분한 오일. 오일은 좋은 것으로 하나만 골라서 얼굴, 머리카락, 몸, 손톱에 두루 사용하자. 미용 크림에는 제품의 특성상 유화제가 들어가 있는데 유화제는 모공을 막아서 피부가 숨쉬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저런 크림은 만능 오일 하나로 대체하자. 화장대에도 욕실에도 필요 이상 거추장스러운 제품을 허용하지 말자. 목욕을 할 때 가끔은 몸에 오일을 바른 다음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 감미로운 음악과 향초까지 곁들인다면 금상첨화다. 오일은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목욕물에 기름이 둥둥 뜨지는 않는다. 열기에 의해 모공이 열려 있으면 더 잘 흡수된다. 오일 목욕을 끝내고 나면 아기 피부째는 부드럽고 매끄러워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완벽한 미니멀리즘 미용법이다.
오일은 종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아보가도 오일은 진한 종류의 오일이며 플로럴 에센셜 오일 몇 방울과 섞어 쓰면 향수 효과도 있다. 진한 오일이 부담스럽다면 아기들이 쓰는 순한 아몬드 오일이나 스퀄렌 오일을 사용해도 좋다. 특히 아보가도 오일은 얼굴에도 몸에도 아주 좋다. 아보가도 오일은 눈가 잔주름을 막아주고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럽게 만든다. 비타민 B와 비타민 E가 풍부하고 발라도 블랙헤드가 생기지 않는다. 아보가도 오일로 헤어팩을 하고 머리를 감으면 두피의 피부가 잘 제거된다. 두피의 피지가 잘 제거된다. 우리 몸은 안팎으로 오일을 필요로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품질 좋은 오일을 하루에 적어도 한 스푼 섭취해야 한다. 오일은 장의 내벽을 유연하게 한다. 또한 오일은 몸에 바르면 빠르게 흡수되어 뼈까지 스며들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고대부터 행해진 오일 마사지는 그저 사치가 아니라 예방의학적인 성질의 미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꾸기 3. 단정한 머리의 품격. 머리카락 상태는 식생활에 많이 좌우된다. 머리카락에는 해조류와 깨가 묘약이다. 날이 습하거나 더울 때가 아니면 머리는 너무 자주 감지 말아야 한다. 샴푸도 가능한 한 적은 양을 사용하자. 대부분 사람이 하듯이 샴푸를 머리에 바로 문지르면 잔여물이 두피에 남게 된다. 그러므로 샴푸를 물에 풀어서 먼저 거품을 낸 후에 머리를 감고 마지막 헹굴 때는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은 물을 쓰자. 그리고 지압점을 미리 알아놓았다가 머리를 감는 동안 지압을 해주면 좋다. 사람들은 두피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딱해져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서 두피를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한다. 머리를 감고 나면 당신만의 만능 오일을 한두 방울 발라 자연스럽게 말리자. 머리를 말린 후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목덜미에서 정수리 쪽으로 빗어주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다. 단 부드럽게 빗어야 하고 머리가 젖었을 때는 빗지 말아야 한다. 헤어 브러쉬는 빗살 간격이 넓고 나무 소재로 된 것을 고르자.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자가 미용법으로 머리카락을 관리해주자. 기껏해야 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줄 뿐인 모발 관리 제품들 때문에 돈을 낭비하고 욕실을 복잡하게 만들 일을 하지 말자. 남자든 여자든 미용실에는 정기적으로 가자. 머리를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많아진다. 미용실에 갔을 때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절대 하지 말자.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부자연스러운 색으로 염색하거나 푸들처럼 볶거나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손질을 했다는 때가 더 보기 좋다. 긴 머리의 여성이라면 올림머리 스타일을 활용하자. 아름답게 틀어올린 머리에 단순한 귀걸이와 립스틱 하나면 평범한 여자도 품위 있고 고상한 사람으로 변신한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거나 백발일 경우라도 상관없다. 헤어스타일은 얼굴 형태에는 물론이고 몸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을 돋보이게 하고 개성을 부과시키는 헤어스타일을 찾자. 그리고 머리카락을 아끼고 존중해주자. 가꾸기 4. 깨끗한 손은 기본. 손은 품격을 높일 수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 깨끗하게 정돈된 손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만 타인과 약수를 나누거나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좋은 인상을 줘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지나치게 긴 손톱이나 손끝에 굳은 살은 수시로 잘라주자. 물과 화학 리무버는 손을 건조하게 만든다. 물일은 오래 할 때는 고무장갑을 끼자. 손톱은 언제나 깔끔하게 깎고 손톱 부분에도 오일을 꼼꼼히 바르자. 오일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하면 손도 보호되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정신적 성숙이야말로 젊음의 비결. 아름다운 얼굴은 정신적인 부분과도 관계가 있다. 생물학적 나이가 얼마나 됐든 정신적인 나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정신적인 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내키는 대로 물건을 사고 축켜 세워주는 것을 좋아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다. 상대방은 말은 듣지 않은 채 자기 말만 하고 사회생활하는 법을 잘 모른다. 이와 반대로 정신적인 나이가 성숙한 사람은 자주 미소를 짓고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 정신적으로 성숙하면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거나 스트레스로 고통받지 않는다. 이런 이들은 정신적인 나이는 성숙했지만 얼굴은 오히려 더 젊어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몸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을 넓히고 미소를 짓고 자신감을 갖자.
맑은 피부를 되찾기 위한 조건. 음식 냉장고에 있는 신선한 식재료는 거의 전부가 미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신선한 식품만 먹고 가공식품은 될 수 있으면 피하자. 물은 최고의 미용식품이다. 식초 50ml를 물에 타서 한 달간 매일 마셔보자.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콩을 주성분으로 하는 음식은 밥상에 올리자. 콩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와준다. 파파야와 망고는 피지 분해 효과가 뛰어나다. 먹는다면 지방 분해도 도움이 된다. 피부가 건성인 사람은 아보가토를 매일 반 개씩 먹고 남은 반절은 으깨서 얼굴에 10분간 팩을 하자. 확실하고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요구르트를 제외한 유제품과 밀을 주성분으로 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피부에 좋다. 견과류나 약초처럼 자신에게 맞는 약용식품을 골라 먹자. 세안. 생활하는 동안 얼굴에 달라붙은 불순물을 비누로 말끔히 제거해줘야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다. 잔여물을 제거해주는 세안용 식초는 순한 비누, 좋은 오일, 샴푸, 린스와 더불어 욕실에 꼭 갖추어야 할 품목이다. 비누는 글리세린이나 꿀이 함유된 순하고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세안을 마무리할 때는 차가운 물이 좋다. 세안 후에 당기거나 건조한다면 오일을 한두 방울 발라줘야 한다. 얼굴에 오일을 바를 때는 마사지를 하면서 바르자. 마사지를 하면 300개 넘는 미세 근육들이 처지지 않고 제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부가 좋고 나쁨은 탄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습관.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부종은 피곤해서 생기기도 하고 간이 안 좋아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한다. 이 같은 증상은 과식, 자극적인 양념, 육류, 소금, 설탕, 포화지방을 피하면 어느 정도 완화된다. 밤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에 8시간 수면을 하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칙칙한 색을 띠는 생기 없는 피부는 주름이 많은 피부보다 더 늙어 보인다. 볼을 잡아당기거나 턱을 꿰는 등의 습관은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므로 주의하자. 그리고 태양은 피부 첫 번째 적응을 기억하자. 아보가토 오일이 좋다고 하고요. 아보가토를 먹는 것도 건성 피부에 좋다고 하네요. 피부에 중요한 것은 맑은 생각과 그다음에 좋은 것이 맑은 물이라고 했고요. 충분한 수면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정한 머리도 품격이라고 했고요. 정신적인 성숙이 젊음의 비결이라고 하네요.